자, 이번 강좌는 미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이런 함수를 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x축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이 x축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함수값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함수값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내려와서 함수값이 여기에 있고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y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우리 a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자, a에서의 함수값을 우리 l이라고 합시다. L. 그 다음에 요 위치를 B라고 합시다. B. 그래서 요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없지만 있다면 M이다. 요렇게 합시다. 그 다음 요 위치를 C라고 해두고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재 지금 X축은 점근선이에요. 자, 요런 함수 y fx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림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겁니다. x의 값이 특정 값에 접근하는 경우에 함수값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 상황에서 특정 값으로 접근을 하면 극한이 있다. 특정 위치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극한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일단 내용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 A라는 위치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조금 맞춰가지고 바라다 본다라고 치면, 자, 첫 번째, X가 A에 근접할 때 함수값 fx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보니까 X가 A로 근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겠죠.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경우인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이 위치로 근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L에 근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 조금 불편하죠. 대부분 수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x가 a에 근접한다. 그러니까 변수가 근접하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로 x가 a로 근접한다. 그 다음 fx가 l에 근접한다. fx에 여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고 fx의 근접 수치를 극한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서 리미트 이렇게 써줄 겁니다. 뭐 LT라고 써도 되고 LIM이라고 써도 되고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얘는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특정 값으로 근접하는 경우에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알겠죠? 그러면 이제 B라는 위치를 한번 좀 볼까요? B라는 위치를 보면은 B는 X의 값이 이렇게 B로 접근할 때, 보니까 이렇게 여기로, 여기서도 여기로 이렇게 근접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극한값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리미트 X가 B로 근접할 때 fx는 m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위치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얘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림상에서 L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거 사실은 FA죠. 이거 FA입니다. 여기도 지금 M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FB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x의 값이 무한정 커진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쫙 뻗어나가면 그림은 이렇게 쭉 위로 한없이
커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 쓴다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는 마찬가지로 무한히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이것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무한히 커진다라는 말, 커지고 있는 상태, 엄청나게 크다라는 숫자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요와 같은 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써줍니다. 팔자를 잡아뜨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또 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을 때 정확하게는 양의 방향으로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양의 무한대로 우측으로 가고 있으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양의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한 곳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모여지고 있다,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무한히 커져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퍼져가고 있죠. 커져가고 있고 퍼져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극한값이 없어요. 이때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볼까요? x의 값이 음의 방향으로 막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함수 값이 점차적으로 쭉 따라 내려와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함수 값이 0에 근접하는 경우가 되어져 버리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써주겠네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을 때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져가고 있을 때 fx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수렴하네요. 그리고 극한값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한 이 0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음의 무한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지금 0인데 사실은 0이 아니라 0에 근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한소라는 개념을 씁니다.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일컬을 때 우리가 무한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지고 있다라는 이 말과 무한히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라는 지점으로 B라는 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무한히 커질 때 음의 방향으로 무한히 커질 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이 C라는 지점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C라는 지점을 살펴보면은 X의 값이 C로 이렇게 근접할 때를 한번 바라다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따라서 이 위치로 오고 있네요. 그렇죠? 반대 방향에서 C보다 작은 값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접근할 때를 보니까 얘는 또 이렇게 따라가지고서 여기로 접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우측에서 C로 접근하는 상황에 좌측에서 C로 접근하는 상황에 두 상황을 비교를 하니까 어때요?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는 극한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C라는 위치보다 우측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좌측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세 번째 먼저 좌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떤 말이냐?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리미트 x가
C로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접근하는데 C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써주면 이것이 바로 좌극한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럼 우극한은 그럼 어떻게 표시할 거냐? 똑같이 표기를 합니다. 똑같이 표기를 하는데 리미트 x가 c로 접근하는데 c보다 큰 값, c보다 큰 값을 c로 접근한다고 해서 c 플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좌극할 때는 c 마이너스, 우극할 때는 c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우극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을 바라다 보니까 우측에서 접근하는 값과 좌측에서 접근하는 값이 분명히 다르죠. 함수값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거 지금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되면 이런 경우는 C로의 극한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극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이제 A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A로의 우극한 그리고 A로의 좌극한을 비교해 보니까 요렇게 와서 함수값으로 접근해 나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이 있는 게 맞죠.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봐도. 그 다음 B로 올 때도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면 함수값은 없지만 M이라고 하는 위치로 접근해 가는 것이 분명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역시 일치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같을 때에만 극한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극한의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주 직관적이죠. 더 쉬운 거는 사실 극한값을 물어볼 때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만일에 값이 바로 만들어지더라. 함수값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경우라면 사실 따질 것도 없어요. 함수값이 그냥 극한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됐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몇 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를 주기를 x-2분의 x제곱 플러스 x-6이라는 함수를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이 뭘까? 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림을 그리려면 x가 2일 때와 2가 아닐 때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쵸?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fx라고 놓아준다라고 하면 자, fx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 x가 2가 아닐 때와 x가 2일 때로 나누어서 일단 x의 값이 2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정의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x가 2가 아니면 x 플러스 3이 나오나요?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y equal to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쫓아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대충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x 원점 y축. 그래서 3과 3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이게 지금 y equal to x 플러스 2라는 x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y equal to x 플러스 3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2일 때는 여기가 2라고 받아준다면 함수값이 없어요. 있다면 5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따져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가니까 얘 따라서 여기로 옵니다. 그죠? 우극한. 이렇게 접근할 때 보니까 얘는 따라서 여기로 접근을 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극한값은 좌우극한 모두 다 5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주어진 식에다가 사실 제일 쉽게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얘 지금 2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0, 여기도 0 나와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직관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예문을 하나 좀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분수함수 하나 줄게요. 이렇게 주면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치 하나 씌워줄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분의 1이 나와버려요. 안 되네.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직관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그림은 분수함수니까 이렇게 있다면
있다면 x분의 1의 그래프를 근간으로 해요. x분의 1의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요렇게 분수함수로. 그죠? 근데 그게 x축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x 이퀄 투 마이너스 1이 y축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절대치가 나와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 꺾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점근선이네요. x축이. 그렇죠? 그리고 x 이퀄 투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그림에서 아까와 똑같이 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접근한다. 그랬더니 얘는 끝도 없이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이렇게 접근한다. 얘는 어때? 이거 마찬가지로 위로 끝도 없이 접근해요. 위로 올라가네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무한히 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경우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한 예문 한 2개만 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절대치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함수일까? 일단 1이 들어가 보면 0분의 0이 올라와요 또.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얘도 또 조금 전처럼 이렇게 함수의 형태를 예측을 해가지고 읽어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이 함수를 gx라는 함수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이거 gx라고 잡아주면 얘가 0이 될 때와 0이 아닐 때, 근데 0이 아닐 때에도 절대치가 붙어 있으니까 양인지 음인지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x의 값이 1보다 클 때,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읽어나갈 수밖에 없네요. 자, x의 값이 1보다 크면 그냥 x-1. 위에 x-1이 있네. 없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건 x. x가 1보다 작으면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x. x가 1이면 정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또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이렇게 y축 이렇게 삐뚤어지게 그림이 그려지냐. 여기에 x축. 그래서 x 이퀄 투 2를 경계로 해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 그림이 1보다 클 때는 y 이퀄 투 x가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 함수값 없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위치가 있다면 1이겠죠. 그 다음은 1보다 작을 때에는 그림이 y 이퀄 투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구멍이 나 있죠. 함수값이 없는 형태.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그림 완성됐어요. 그림을 딱 보니까 x의 값이 1로 접근한다. 여기로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오네. 그쵸?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얘는 또 여기로 가네. 우측에서 그리고 좌측에서 접근하는 형태가 서로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것의 극한값은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극한값은 없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네요.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자,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리지 못하는 상황. 그릴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좀 지저분하다.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거. 자, x가 3으로 가는데 3보다 작은 값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3-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좌극한을 표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x분의 x에 이렇게 대가로 있는 거. 이거 뭐죠? 우리 가우스 함수라고 그랬죠? 이거 가우스 함수예요. 가우스 함수는 대가로 안에 있는 요 값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작은 정수를 우리가 가우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계단처럼 이렇게 다 끊어지는 상수함수 형태 꼴도 나오고 계단처럼 그려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우스 x를 생각을 하자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쉬운데 밑에 x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x가 3에 근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극한을 얘기할 때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근처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보다 작은 값에서 3으로 접근하는 이 상황이라면 x는 2부터 3 사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2부터 3 사이에 있는 이 x값이 3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가우스 x는 얼마가 되느냐면 2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안에 있는 어떤 값이라도 모두 다 3을 넘어갈 수는 없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일단은 위에 가우스 값이 3으로 근접하는 경우에는 상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되어져 버리네요. 됐습니까? x분의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극한은 이거였다가 이걸로 바뀐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함수값을 먼저 생각해 봐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넣는 거예요. 3을 딱 넣었더니 이거는 운이 좋게도 아까처럼 0분의 0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상수값이 만들어져 버리네요. 바로 얘가 이것의 극한값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판단을 할 때 함수값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림도 한번 좀 그려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분의 첫 단계 극한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